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제3편 서비스를 이야기하다의 5번째 챕터 서비스 개념에 대한 응용, 그 중에 이제 4번째 시간 휴먼 라이브러리 말하기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듣기에 대한 얘기를 문화 리터러시라는 이름으로 전개한 바가 있는데, 듣기와 말하기는 서로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초점을 휴먼 라이브러리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가 보면은 똑같습니다. 문화 리터러시와 같은 맥락에서 쳐다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익숙하지 않은, 낯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집단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주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휴먼 라이브러리의 기본입니다. 조금 확장하면 결국 보편적 삶에 대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듣는 작업인 것이고 한쪽에서는 말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죠. 문화 리터러시가 바로 한쪽에서는 들려주는, 드러내주는, 보여주는 전시, 공연, 강연 이런 식으로, 또 한쪽에서는 그걸 듣는, 보는 작업이 되듯이 우리가 말하기 측면에서 쳐다본다면 누군가가 나를 얘기해주는, 나를 말함으로써 상대편에게 이해를 구하는 작업, 뭐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이런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쳐다보고,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정도의 그 중심에 관심을 받고 있을까, 약간 그런 스스로가 하찮다는 생각들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지역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얘기를 들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SNS에 보면은 그 휴먼 오브 뉴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조그만 그 사이트가 있죠. 그 친구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미국 사람, 뉴욕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몇 장의 사진을 실어서 SNS에 올리는 작업입니다. 이웃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평생 만날 일도 없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얘기해주면 아마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같은 그런 소소한 재미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 이런 말하기 프로젝트를 온오프라인에서 전부 다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지식 자원을 생산하고 수집해서 우리가 이용하듯이 기록이니까 그렇게 생산된 것을 가져다 보여주면 되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들의 거의 90%는 실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10년, 20년 전에 기록을 쳐다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자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말하기는 오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고 우리의 지금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과 내가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 아니 그런 속에서 서로 좀 동질성?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러네. 를 바라보는 거죠. 낯섦에 대한 좀 그걸 해소시켜주는 일들. 그래서 휴먼 라이브러리, 이건 이제 두 가지 시각에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그런 일반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서들이 이 프로그램들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가 초점이 된다면 이제 이걸 보는 사람도 이제 두 가지 시각에서 보겠죠. 우리 도서관에서 저런 걸 해주면 나도 한번 가서 봐야지,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저런 걸 한번 진행해 볼까? 어떤 것들이 좋을까? 뭐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정 어떤 일이 진행됐을 때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심한 경우는 우리가 범죄인을 물론 그 형을 마치고 나온 그
그런 범죄인들을 데려다가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죄를 지었지? 그게 꼭 교육적이라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을까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다니던 것들에 대한 조그만 관심을 보여주는 작업? 그게 휴먼 라이브러리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어떤 형식 필요 없고 어떤 뭐 절차도 필요 없이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끔 해주는 얘기죠. 제일 좋은 거는 민주광장 하듯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끔 해주는 거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나 가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냥 아무 독자 없이 떠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독자를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서관이 기획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휴먼 라이브러리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말하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아까 말한 공연, 강연, 그런 전시들도 포함해서 놓고 본다면 그 사람들이 왜 말을 하려고 하지에 대한 그 욕구, 소위 유명하지 않은 그냥 보통 평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 그 사람이 유명해진다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전에 한번 누가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떤 지역의 사람이 작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였고, 유명한 작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도서관에서 저 작가 선생님을 모셔서 강연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 지역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취하고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작가 선생님에서 나온 답이 뭐냐면 얼마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고, 도서관에서는 돈 얘기가 좀 난감하기도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못 드린다라고 하니까 내려가기가 참 곤란합니다 라고 해서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이해가 갑니다. 도서관은 그런, 지난 시간에도 앞에 그런 얘기 했지만 상업성을 갖고 장사를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줄 수도 없지만 그 불러올 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불려올 수 있는, 도서관에 기꺼이 오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기꺼이. 그 도서관 프렌즈라는 말도 그런 맥락에서 쳐다보면 기꺼이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듣고 본다면 그 사람이 왜 자원봉사를 하면서 기꺼이 도서관에 와서 그런 일을 해줄까라고 놓고 봅시다. 시간을 놓고.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작가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을 것이고, 많은 시간을 어쩌면 도서관에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가 말했듯이 자기가 알고는 좀 자기가 모든 것들은 다 도서관에서 배우느라고 한 것들처럼 도서관이 그런 공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사람 하나 자기에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고 그냥 무심하게 흘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자기를 불러서 어떻게 보면 도서관 입장에서 생색도 좀 내고 하겠다는 거니까 이 사람은 당당하게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고 요구한 것이고, 그 얼마에 대해서 도서관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못 부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긴 안목에서 본다면, 이것도 약간 좀 경영적 차원에서 긴 안목에서 본다면 그런 젊은 사람들을 키워주는 작업, 그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친구들이 나중에 유명해지고 커지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영리적 사고를 갖고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무던하게 그런 젊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유학 시절에도 그러고 그 여행을 다니면서도 제가 느꼈던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미술관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뭘 하니 그러면은 미술관에서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인 복지가 잘 돼 있나? 노인들 취업이 잘 돼 있나? 그분들이 알고 보면 전부 자원봉사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을 맡기는구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공짜로 와서 일을 해주나? 예, 맞습니다. 거의 무상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자원봉사자들은 멤버십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관에. 멤버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 돈을 내야죠. 연회비를 얼마 이상 내면 멤버십을 주고,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자원봉사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가 놓고 본다면, 좀 휴먼 라이브러리가 조금 벗어난다는 얘기지만 말하게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얘기하는 것이죠. LA 북쪽에 올라가다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대통령 기념관이. 거기도 보면 노인네들이 참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장애인 주차장보다 더 앞선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주차장 자리가 따로 있는데 그게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아예 써붙여져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주차장이라고. 그만큼 대접해 주는 거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 도서관 한번 봅시다. 아니, 도서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얘기 봅시다. 제가 그 관과 너처럼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그랬거든요. 문화산업 사업할 때. 아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학이 있으니까 이 대학에 보면 유학생 출신이 참 많다. 그 유학생 출신이 많다는 것은 그 유학생들의 부인네들이 외국에서 살고 온 경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경험을 끄집어내서 이 지역사회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좀 활용을 해라. 와서 얘기를 나누고 어떤 행사를 벌리면 그 행사에 조금 더 그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으면 행사도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좋다. 근데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왜 그러냐. 돈을 얼마를 줘야 할지. 아니, 자원봉사자인데 돈을 왜 주냐. 돈을 안 주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굴 불렀었니 했더니, 돈 하루 일당 5만원, 10만원을 주면 이제 동네 그 허드레일을 해주는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참석한다는 거죠. 그 일을 해준다는 것이죠. 아니, 자원봉사라는 일을 그렇게 허드레 일을 하는 자리로 격화시키지 말고 좀 격상시켜서 돈을 안 들이고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사고를 못 받고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에게 돈 얼마를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저 기꺼이 가서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일에 굉장히 비용을 따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저녁 시간에 해주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무슨 뭐 종교 방송국에서 정보사회, 지식사회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해서 직원들을 데리고 제가 간담회 비슷하게 행사를 한 2시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이렇게 좀 거마비 같은 걸 주시길래 제가 얼마 주셨는지도 모르지만 이거 여기 종교단체니까 제가 그냥 기부하겠노라고 하고 돌아서서 온 적이 있는데, 갈 때도 목적이 돈을 얼마 줄까라고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고 싶어서 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은 저 말하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을 모셔다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꺼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답답해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자기가 그 지역사회에 받은 혜택이 많기 때문에 돌려주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쭉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가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고객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정인 집단을 만들고 그분들에 대한, 그 특정인들에 대한 교감을, 커뮤니케이션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이 지역에 조그만 도서관에다 대고 미술품을 구입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의 기본은 뭐냐면, 도서관에, 여기가 서민들이 사는 서민 아파트 단지에 가까이 있는 도서관이니까 이 도서관에서는 가능한 미술품을, 미술과 관련된 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 자원들을 좀 구입해서 전시를 하고 그를 이 지역사회에 대출을 해줘라. 대여를 해주면 참 좋겠다. 상상해봐라. 신문지상에 어느 작가 이름이 나오는데 또 어디서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작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작가가 전시를 한다면 가겠느냐. 이 지역에 그런 젊은 작가들이 참 많은데 이 작가들은 공간이 없어서 전시를 못한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 전시 공간도 만들었고 전시도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작품을 좀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한다면 기증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가능하면 돈을 지불하고라도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시가 그런 기획 전시 형식이 아니라 좀 상설 전시하듯이 몇몇 작품들은 도서관 내 여기저기 걸릴 수도 있고 그것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도서관을 방문했더니 사서 선생님이 자랑하더라고요. 금 한 점 구했습니다. 구입했습니다. 잘했다. 어떤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저걸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누구 작품이냐? 서울에 있는 뭐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구입했다. 내가 미술품을 구입해서 걸라는 것이 도서관의 인테리어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작가들을 소개하는 공간이 되어지고 그런 작품에 대해서 낯설음을 줄여주는 작업을 하자는 것이 기본인데 서울에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말하기는 우리 목소리가, 우리 생각들이, 나의 역할과 나의 일들이, 기술들이 표현되는 공간입니다. 외국에 또는 외부의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우리들의 길을 호황시켜주자는 목적은 아닙니다. 도서관 특히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도서관은 우리와 서로 소통하는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를 드러내는 작업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그냥 편하게 휴먼 라이브라고 개념화 시켜서 지금 얘기를 드릴 뿐이지 방법은 엄청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되어도 도서관은 커뮤니티를 끼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거의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마저도 대한민국이라는 큰 이탈리 속에 있는 조그만 도서관일 뿐입니다. 다른 도서관 역시 그 지역사회에 소속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들을 소개하고 알리고 소통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하기의 기본이라면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는 전시 형태일 수도 있고 강연 형태일 수도 있고 공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혼자 얘기한 어떤 뭘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는 작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속에 가능한 많은 것들을 그런 자원봉사 형식으로 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100%다 자원봉사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급적 서로 그 친화 관계를 만들고 연속성을 유지해 간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도서관을 지원해 줄 것이다. 도서관의 프렌즈를 만드는 작업인 것이고 도서관이 홍보를 하라는 것은 아까 그 텃밭처럼 지속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고 저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내가 관심을 가지면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열린 공간으로서 끝없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소통할 수 있는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통이 전제되어지고 지역이란 공간으로 한정되어진 우리의 인적 자원들에 대한 교류가 중심이 된 말하기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